안녕하세요. 물물교환 유튜버 백대리입니다. 오늘은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물교환 유튜버인 제가 오늘 갑자기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번 물물교환으로 이 삼성 더 플레이트 인덕션을 받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번 물물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이 어디가 좋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그 다음 물물교환 상대를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인덕션을 제가 한 번은 사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인덕션에 어울리는 요리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제가 가끔씩 집들이 같은 날, 특별한 날에 가끔씩 해먹는 밀푀유 나베라는 메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재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푀유 나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3가지를 뽑자면 배추, 깻잎, 고기입니다. 배추는 이런 알배추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깻잎, 그리고 고기는 샤브샤브용 고기 어떤 거라도 다 괜찮은데 저는 차돌박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과 적당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한 이런 버섯. 버섯은 제가 마트에 가서 이런 샤브샤브용 모든 버섯이 있길래 이 버섯을 사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표고버섯이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버섯을 사야 마지막에 그 데코레이션의 활용 점정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샤브샤브용 육수. 제가 처음으로 밀푀유 나베를 해먹었을 때는 육수도 야채 육수를 제가 직접 냈었는데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육수를 내고 나서 그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만든 육수보다 이 시판용 육수가 맛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간편하고 맛도 좋은 이런 샤브샤브용 육수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해온 야채들을 좀 씻어서 준비도 하고, 저도 옷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물에 씻건 거밖에 없지만요. 밀푀유 나베는 손이 많이 가지만 어려운 요리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진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알배추 한 장을 도마에 깔아 주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추가 동그랗게 말려 있기 때문에 바닥에 편편하게 깔아줄 수 있도록 이 밑둥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깻잎을 깔아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깻잎을 2장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잘 겹쳐서 깔아주시면 되고요. 깻잎 장수가 2장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배추를 어느 정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깔아줄 겁니다.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깻잎 위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진짜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할 줄 아시면 밀푀유 나베는 끝입니다. 이 다음에도 똑같이 앞서 하신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배추를 깔아줄 건데요. 아까랑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깻잎 2장, 그 위에 고기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차돌박이는 기름이 많아서 국물이 조금 고소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느끼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느끼한 맛이 싫고 좀 깔끔한 그런 국물 맛을 원하시면 비계가 없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줄 거예요. 저는 지금 총 3단을 깔았는데 마지막은 배추를 한 번 더 덮어서 마무리 해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뒤집어 줄게요. 이제 이걸 좀 썰어 줄 건데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야 하냐, 집에서 쓰실 이 냄비에 손가락을 살포시 넣으셔서 깊이를 가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쓸 냄비에 깊이를 가늠을 해주시고 이 냄비에 깊이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칼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니까 한번 썰어 주시고 그 다음도 아까 그만큼. 자, 이렇게 다 썰어 주셨다면 이걸 이제 냄비에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벌써 모양이 잡혀가는 것 같죠? 이제 이 과정을 냄비가 어느 정도 가득 찰 때까지 반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배추를 깔고 깻잎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또다시 배추를 깔고 깻잎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착착착 썰어서 착착착 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강 과장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집에서 한 번씩 따라 하시면서 유자 씨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 유튜브 영상 홍보도. 자, 이렇게 얼추 다 끝났는데요. 가운데는 제가 살짝 비워놨습니다. 가운데에는 약간의 그런 데코 용도로
이 버섯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밀푀유나베 데코레이션의 끝판왕, 이 표고버섯을 넣어줄 건데 밑둥을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요. 떼어내시고 여기 이 윗부분에 칼집을 내줄 겁니다. 육류를 썰다가 뭐 채소를 썰다가 이렇게 할 때 칼을 좀 바꿔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칼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큰 잘 드는 칼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밀푀유나베는 이쁘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맛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서, 자, 요런 모양으로 잘라 주셔서 적당한 곳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2개 정도만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물이랑 육수를 넣고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과 육수를 붓고 끓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물과 육수를 좀 큰 곳에다 혼합을 한 다음에 끓여주면 좀 더 좋겠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물과 육수를 좀 따로따로 붓겠습니다.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배추에서 어느 정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가득 붓고 끓이시면 안 되고, 반 조금 넘게 물을 붓고 끓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인덕션의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 밀푀유나베를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집에 이런 폰즈 소스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런 폰즈 소스가 없으신 분들은 뭐 일반 간장으로 먹으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밀푀유나베를 먹는 방법은 아까 저희가 배추, 깻잎, 고기 순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겹겹이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엄청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식혀줍니다. 소스에 살짝 찍어서 와,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먹을 때마다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 밀푀유나베는 계속 식탁 위에서 뜨겁게 데워가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인덕션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나베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요리 유튜버도 먹방 유튜버도 아닙니다. 물물교환 유튜버이고, 그렇다고 제가 이 밀푀유나베를 교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환하고 있는 물건은 바로 이 밀푀유나베를 데우고 있는 삼성 더 플레이트 19 인덕션입니다. 이 인덕션에 관심이 있으셔서 물물교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늦은 식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조금 먹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데워 먹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물물교환 유튜버 영어방 백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겠다.